시흥은행 중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서양의 풍속화를 비교 감상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풍속화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그리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 풍속화가 무엇인지 다들 기억하고 있죠? 그쵸, 풍속화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표현한 그림이었죠. 오늘 우리는 서양과 동양의 풍속화를 감상해 볼 건데 동양은 한국의 풍속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의 풍속화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특히 성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세기부터는 현실을 중시한 사실주의와 인상주의가 발달하며 풍속화가 더욱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풍속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의 조선은 국가적으로 부흥을 이룬 시기로 문학이나 회화, 음악 등의 각 분야에 새로운 경향이 풍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서민문화의 용성을 가져오게 되었고 풍속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비슷한 주제의 동서양 풍속화를 그림을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그림은 공통적으로 춤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왼쪽은 김홍도의 무동이란 작품으로 무동이 풍악 소리에 맞춰 옷을 펄럭이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과 장구 치는 사람은 신나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이나 집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돈을 얻으러 다니는 풍각쟁이입니다. 김홍도는 당시 보잘것없는 신분이었던 풍각쟁이의 모습을 선을 통해 생생하고 즐겁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다음 오른쪽 그림은 브리겔의 농민들의 춤으로 유체로 그린 작품입니다. 농민들이 길에서 흥겨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홍도의 작품과 비교하였을 때 시대와 그림 재료가 다른 것에서 오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도의 작품이 먹을 통해 활력 있는 선으로 그려졌다면 브리겔의 작품은 유체를 통해 부드러운 명과 명암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 그림은 공통적으로 대장간의 모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장간이란 쇠를 달구어 여러가지 연장을 만드는 곳입니다. 먼저 왼쪽의 김홍도의 대장간은 배경은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각각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워 쇠를 달군 뒤 한 대장장이가 달군 쇠를 집게로 붙들고 있고 다른 두 사람은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작품은 고야의 풍속화 중 한 작품으로 노동층의 역동적인 생활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고야의 대장간은 불에 달궈진 빨간 쇠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둘러싼 세 명이 각각 다른 자세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된 일을 함께하며 한 마음이 되어 있음을 잘 포착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세 번째는 추수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김홍도의 벼타작이며 벼타작이란 벼의 이삭에서 나달을 떼어내는 일을 말합니다. 이 그림은 얼핏 보면 지주와 일꾼의 불공평한 신분관계에 대한 비판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만 김홍도는 일꾼의 밝은 표정을 통해 신분차별의 불공평보다는 풍요로운 가운데 하층민들이 즐겁게 일하고 지배층들이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태평성대의 모습을 담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추수 장면을 그린 오른쪽 그림은 평범한 일상생활과 계절의 변화에 관심을 보였던 브리겔의 작품입니다. 곡물 수확의 배경은 한창 추수가 진행되는 시기인 늦여름으로 8월경으로 보이는데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광활한 화면은 인간들의 노동과 휴식뿐 아니라 마을과 자연을 한데 아우르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익은 밀밭의 일부는 이미 추수가 끝났으며 커다란 배나무 그늘 아래서 한 무리의 농부들이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먼저 서당은 서원이나 향교와 달리 일반 백성들의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입니다. 김홍도는 훈장님에게 회초리를 맞았는지 훌쩍이고 있는 아이와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며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등 서당의 모습을 인물 위주의 모습으로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그려주었습니다. 오른쪽은 네덜란드 사람들의 일상을 주로 담아냈던 얀 스테인의 작품입니다.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손을 내밀고 있는 소년과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혼나는 소년을 지켜보는 친구들, 그 와중에 답안지를 고치는 친구 등
그림 속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나 행동이 장소와 의복은 다르지만 요즘 학교와도 비슷한 느낌을 주네요. 지금까지 본 풍속화에 대해 정리하자면 재료와 기법에서 오는 표현 특징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서양의 풍속화는 대부분 기름에 안료를 섞어 그리는 유화기법을 사용하여 면과 부드러운 명암, 다양한 색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동양의 풍속화는 한지의 먹과 옅은 채색으로 그림을 그린 점이 특징이 됩니다. 따라서 서양의 그림에서 면과 명암이 두드러졌던 것과 달리 생동감 있는 선 표현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이 됩니다. 다음으로 동서양 풍속화의 공통점으로는 두 풍속화 모두 당대 사회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록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양반이나 신 등 이상적인 것을 그리던 이전 시대와 달리 일상적인 소재를 그렸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네요. 따라서 동서양의 풍속화는 평범한 일상을 예술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주제의 풍속화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풍속화에서 각각 어떠한 느낌이 들었나요? 영상 시청을 모두 마친 학생들은 클래스팅으로 돌아가 과제를 완료해 주세요. 그럼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